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후장에 주목해야 하는 종목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의 돈 되는 흐름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요 며칠 시장을 이끄는 건 바로 반도체죠. 오늘도 시장의 주인공은 역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두꺼운 매물벽을 뚫으면서 점차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향 소부장 기업들 지금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매수하기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키워드를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3월 달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보면 먼저 SK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HBM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상당한 상승세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4월 5일 날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를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또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뽑아와 봤습니다. 한번 몇 기업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후장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 우선 YIK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YIK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이제 엑시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엑시콘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YI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 웨이퍼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왜 YIK가 중요하냐? 이 YIK에 대한 지분을 또 삼성전자가 일부 보유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 다 삼성전자 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적인 상승이 결국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YIK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주가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개월 동안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뭐 안 오른 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달에 3,150원대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7,930원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 2배 이상에 대한 상승을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구간들이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위에 상단에 있는 선이 이제 5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단에 있는 선이 21선입니다. 그럼 현재는 21선에 대해서 붙이지 않고 약간은 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진행이 꾸준하게 되어오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평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떠 있다는 것은 21선까지 지금 현재는 버티지 못하고 그 전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계속적으로 끌어당겼다라고 또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는 5일선에 대한 부분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있던 윗꼬리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늘 상승시키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오후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YIK에 대한 실적적인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해볼 만한 종목으로 첫 번째 한번 가져가 봤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D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I라는 기업은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DI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DI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 상당한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14,000원대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2일 만에 현재 11,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25%에서 30%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착안을 해본다면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상당한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 현재 기관은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손바뀜에 대한 흔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를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한다면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을 현재는 기관이 매수 물량으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자, DI 일봉 한번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DI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 3월 22일 부근에
가격대가 9,24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14,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이 붙으면서 시세를 상당 부분 분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틀 동안에 대한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일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면 5일선과 21선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밑꼬리를 살짝 달리고 있는 과정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선이 나오고 있는 구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DI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HBM이라든지 또는 신규적인 삼성전자 향에 대한 매출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향 기업들 이미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아직 못 가지신 분들 혹은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YIK와 DI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확인을 해보죠. 네, 두 번째 돈 되는 흐름은 조선주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 잘 나온 종목들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서 조선주가 실적 대량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제는 HD 한국조선해양, 또 오늘은 한화오션의 대량 수주 소식이 이어 나왔는데요.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조선주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손이 안 나가는 종목군들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조선주들입니다. 그만큼 조선주라고 하면 조금 무거운 느낌이 상당히 강한 종목군들인데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조금 더 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세진중공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중공업을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주가가 이제 8,600원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최근 들어서 시세를 강하게 붙이면서 5일선 위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번 5일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현재는 21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돌려내는 그런 형상을 좀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이런 일봉이 나타났을 때 중요한 부분이 21선 아래에 내려왔다가 지금 누군가는 끌어당기면서 올려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조선주들과는 어떤 기업 부분이 조금 다르냐 하면 우선은 이제 최근에 조선업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인력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를 본다면 이런 인력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완화시키는 입장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결산실적상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의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삼성중공업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52주 동안에 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보면 과거 우리가 2023년도에 있었던 고점의 9,170원대를 현재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간의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고점까지 다시 한 번 더 지금 임박을 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돌파에 대한 시도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봤고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군데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전기전 접종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보시고 계시지만 바닥권역에서 또 오르고 있는 기업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연 3일간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주가적인 부분에서 재평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봉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바닥에 대한 21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받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임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조정은 이로써 끝나지 않았나. 오히려 오후장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시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세진중공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자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세진중공업입니다.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HD 현대 계열사에서 수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주를 받기 위해서 현재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다른 여타의 조선주들에 대한 부분도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매출 비중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여타의 조선주들보다 세진중공업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대한 이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99%가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 바로 풍력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낙폭과대 이후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런 세진중공업도 이 풍력에 대한 매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단계다. 지금까지 풍력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뭐 시장 매출 비중만을 따져본다면 거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신규적인 매출처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베네핏을 좀 더 줘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을 세진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안에서는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어떤 기업이었죠?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수익률 탑5, 올해 안에 소개한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탑5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재룡전기가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할 때만 해도 한 수익률 한 77% 정도 가량이었는데 100%가 넘게 나왔고요. 또 오늘 ASR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해성 TPC입니다. 그동안 한 1월경에 소개를 드렸고요. 2월 23일에 수익률 140%를 넘었다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 59%의 수익률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후에 하락이 좀 깊었어요. 어떻게 오늘 매도를 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1월 5일 날 8,110원에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2월 23일 날 고가가 이제 19,740원으로 약 143%가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현재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본전 때 가격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이제 뭐 양수도 계약에 대한 해지건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되면서 크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100% 넘은 종목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정말 이제 1000%, 2000%까지 조금 기대하면서 보신 분들한테는 뭐 이런 악재 자체가 상당한 뭐 걱정거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신규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지금 현재는 매수가 이후에 뭐 15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다가 지금 내려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시가총액이 현재 830억입니다. 그만큼 조금 소형주 단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적어도 10,000원대 이상까지는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타이밍을 본다면 10,000원대를 돌파하는 전략을 좀 더 확인해 보자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상승에 따른 AS 종목도 두 개 알아보죠. 로체 시스템즈와 Y랩입니다. 짧게 AS 들어볼까요? 자, 로체 시스템즈는 3월 19일 날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현재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화 이송 장비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에 대한 재평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본다면 신고가 가는 종목 함부로 파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어제는 방송이 없었습니다. Y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Y랩이 현재 내부 웹툰 관련된 상장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 지분 구조를 보더라도 CJ ENM과 내부 웹툰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Y랩에 대한 신고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기대를 해보면서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S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넥스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 가장 강한 쪽이 일단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넥스틴이라는 기업이고 넥스틴 같은 경우는 HBM 검수 장비에 대한 개발을 완료를 하고 그에 따른 수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틴에 대한 부분을 보실 건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8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넥스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K스탁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